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이 한 주간 상당히 빨간 날도 많이 있었는데 상당히 이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7월 또는 8월, 그 8월이나 7월에 비해서 9월 달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전세 또는 월세에 대한 내용들 오늘 다시금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또 좋은 지역들 한번 담아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지역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38강. 자, 사라지고 있는 전세. 자, 그리고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월세를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아직은 전세 시장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전세 시장이란 건 사실 없어지기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벌써 반전세와 월세로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들이 그 임대 시장에서는 상당히 전세가 지금보다 더욱 더 귀해질 수 있다는 거 한 번쯤 다시 한번 두드려 보시고, 자, 오늘 첫 번째, 자, 이제 귀해지고 있는 전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지난 8월 서울에서 거래된 임대 거래의 40%가 반전세 또는 월세로 거래가 되었다. 자, 두 번째, 주택임대차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전세에서 월세,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로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는 당연히 1년에 내야 되는 여러 가지 종부세라든지 보유세 등등 기타적인 세금으로 인해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나 이 조세 전가로 인한 전세에서 반전세, 특히나 아직도 시중금리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굉장히 낮은 금리를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은행에 넣는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사실 이렇다 뚜렷하게 사실 큰 이자가 사실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조세 전가, 특히 이제 월세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고, 세 번째, 지금 상당히 또 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 현재 시중은행들 대출 한도를 상당히 지금 축소하고 있어요. 예, 연말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긴축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전세를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전세가 대출이 다 안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전세도 가뜩이나 없는데 대출까지도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네 번째, 전세 매물도 지금 현재 별로 없는데요.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출 승인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자, 이는 내년까지도 지금 현재 사실 내년에 가계 총량 자체가 상당히 지금 올해 약 7%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의 이제 반토막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4% 정도 가량으로 총량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까지도 대출 승인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자, 다섯 번째, 전세에 난 가중, 거기에다가 기계약자들도 대출이 안 돼서 줄줄이 지금 해약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전세도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어제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책들을 좀 내놓으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언급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아무래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임대차법 시행 전 월세 거래 비중이 약 20%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시행 이후에 30%를 넘는 수준으로 지금 굉장히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주택 수급에 대한 불균형과 그리고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해서 월세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변천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값의 전세가. 한번 보시는 것처럼 임대차법 2020년도 7월에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 연도 2019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300만 원대, 1,36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거의 한 130만 원 정도 가량이 올라서 거의 약 1,500만 원 정도 가량 거의 상회하는 수준,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가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에 바로 1년이 지난 지난 달이죠. 7월 달에 1,900만 원대로 갑작스럽게 한 500만 원 정도, 약 한 420만 원 정도 가량이 훌쩍 올랐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뭐 새 아파트 가격대 전세가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뭐 구축 아파트들도 같이 따라 올라오는, 네. 일단 매물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전세 거래 비중을 보자면 사실 이 반전세, 월세에 전환되는 속도들도 보시면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사실 28%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임대차법이 시행된 1년 후에는 35%, 지금 현재 올해 8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39.4%에 다다를 정도로 거의 뭐 40% 정도로 웃돌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강남구라 강남 3구라든지 강북구 라인들의 뭐 사실 인기가 좋은 마포구, 그리고 사실 이제 서민층 라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구로구라든지 은평구 요 라인들의 이 라인들도 지금 현재 39%였던 것들이 45%로 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들이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주택 시장들을 좀 생각을 하실 때 사실 이제 내가 지금 전세를 지금 현재 집을 사시기보다는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전세가 상당히 귀해지는 시장이 다시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가 올 연초 그리고 올해 중순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세가 하락하는 속도는 없을 것이다. 하락하는 부분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는 내년도 마찬가지로 이 현상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약시장이 뜨거운 경쟁률, 네, 청약시장 굉장히 뜨거운 경쟁률이 지속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로는 뭐 사실 수백 대 1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는 더욱더 높은 숫자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자, 두 번째, 청약이 된다 하더라도 대출 규제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잔금, 얼마나 잔금 때 대출이 안 돼서 지금 해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시장이 진행이 된다면 어렵게 청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중에 현금이 없는 사람들, 정말 어렵게 정말 그 좁은 구멍을 비집고 들어가서 겨우겨우 당첨이 됐는데 대출이 정말 안 돼서 실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안 돼서 해약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누가 그 해약되는 부분들을 가져가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돈 있는 사람들밖에 그 해약난 부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그 양극화는 더욱더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정부가 2022년도 가계대출을 총량관리 목표를 4%로 잡고 있습니다. 자, 올해가 한 7%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더 대출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네 번째, 각종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임대사업자 물량들은 더 나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도 전세가 계속 꽁꽁 쌓여져, 매물 자체가 꽁꽁 쌓여져 있는 상황이고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물량들은 더욱더 이제 월세 전환이라든지 전세가 점점점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다섯 번째, 경기권과 인천권 등으로서 내 집 마련 수요들이 상당히 몰려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권이나 인천권들도 서울 못지않은 금액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30평대 금액대들도 마찬가지로 서울과 일부 서울 지역과 비교해 보시면 몇 억 차이 안 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서울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돼 보이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럴 바에는 서울을 사자라고 다시 회귀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은 아무래도 중심부이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전국구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여섯 번째, 거래 절벽 속 안에서 신고가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다. 자, 일곱 번째, 임대의 트렌드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크게 변화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가 한번 변하기 시작하면요. 쉽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도 제가 한번 오늘 이런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시는 동화 내용인데 바람하고 뭐 해에 대한 그런 싸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사람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둘이 싸움했었던 부분들 다들 한 번쯤 정도 동화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스스로 벗지 않으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가기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벗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라든지 또는 시장에 물건이 풀리도록 잘 정책적인 부분들 잘 살피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부동산 무료 세미나 진행합니다. 저희가 서울시 재개발 지역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들 저희가 살펴봐 드리고 있고요. 매주 일요일 날 오후 1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상태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상담 또는 1대1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위치는 9호선 신논현역 인근이고요. 선착순입니다. 02-2638-395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슈에 대한 얘기들 들어보셨는데 지금 어떠한 생각들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시장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우리가 지금 땅에 밟고 있는 이 땅의 토지의 가격들이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게 토지 가격만이겠습니까? 사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의 물자들,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들도 많이 상승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물론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안정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우리 주택시장에 반영이 됐을 때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는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초구 서초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저희가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쪽 지역은 교대에서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2호선과 3호선 교대역 더블 역세권 자리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요. 전용 면적은 29제곱, 그리고 시세는 지금 현재 강남구에 비하면 한 5천에서 또는 많게는 1억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서초동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반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전세 안고 투자해 보신다면 6천에서 한 7천 정도면 전세 안고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자, 세 가지 추천 포인트. 인프라 시설들이 워낙에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주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요. 임차 수요가 주변에 워낙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다양한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초대형 개발 호재도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역적으로 보시면 교대,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이 서초동, 서초동의 서초사동 쪽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쪽 라인들은 남부터미널역이나 위로는 고속버스터미널, 그리고 교대역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고 바로 옆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주변에 보시자면 테헤란로라든지 주변에 남부순환로, 그리고 위로
이런 9호선 라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봉은사로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주 근접성, 다양한 일자리 종사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워낙에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주변으로 한번 보자면 제가 추천드린 지역은 이 지역이죠. 학군들 좋고요. 자, 그리고 서리풀공원 아래쪽 위에 위치하고 있는 정보사 부지의 개발들,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의 개발이 바로 인접해 있고요. 강남역 상권 가깝고요. 교대 라인들의 임차 수요 또는 대학교 학생들의 수요가 풍부하고요. 법조타운, 대형 병원, 대형 백화점 등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권과 더불어서 굉장히 다양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MDN그룹이 부지 매입을 통해서 정보사 부지의 개발들, 특히나 이쪽 라인들은 4차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대규모 복합단지들이 들어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사람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 어떤 사람? 임차 수요가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서 현대차 GB센터보다도 더욱 더 큰 부지로 조성이 된다는 거, 얼마만큼 양질의 직장인들이 늘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코오롱 부지나 롯데칠성 부지가 바로 옆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지 정말 초대형 초고층 빌딩이 조성이 되면서 상업 업무 시설, 일자리 시설들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 청사진이 이렇게 나왔죠. 이런 형태로 초고층 빌딩화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계획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섹터로 지상부에 조성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다시 고속도로망들을 상부와 하부를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하는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개발 계획은 상당히 클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교통편들이 아무래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막히고 있는 그런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교통이라든지 또는 소음 그런 부분들이 환경적인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낮춰줄 수가 있는 그런 개발들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이 진행이 되었을 때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시장에는 상당히 큰 영향이 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가격대들 5억 5천에서 5억 6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전세 금액은 4억 8천에서 또는 많게는 5억까지도 가능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한 6천 정도면 충분히 전세 한 건 투자 가능하시겠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증금 3천이나 5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월세는 130에서 150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2억 3천 정도가 맥시멈을 생각하기 때문에 총 3억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 월세로 전환시켜서 투자도 좋은 지역입니다. 자, 다음 지역은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망원동입니다. 이 지역은 저는 아파트를 추천드리고요. 대단지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단지들도 상관없습니다. 이쪽 지역들은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의 3룸 아파트, 초등학교, 주변에 중학교, 고등학교 라인들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전용 면적은 아이들 키우기 좋은 3인 식구들 이상이기 때문에 59제곱, 25평대에서 또는 28평 정도대의 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시세는 7억 1,500에서 7억 한 3천 정도, 실투자 금액은 전세 안고 투자하셨을 때 한 1억 2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시겠고요. 이 지역들도 선호도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잘 나오기 싫어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동산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개발 호재들, 특히나 대규모 공원화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초대형 개발 호재가 바로 옆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지역들, 특히나 저는 공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세권 아파트들이 지금 점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지역인데요. 이 지역들 특히나 이제 숲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요.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바로 이 미래 가치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지역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숲이 많은 지역들 주변으로 주거지를 선택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추천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범세계적 친환경 세대를 지금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주거 트렌드 변화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해 보실 필요가 있다. 거기에다가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한강권과 그리고 주변에 초대형 공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재건축 이슈가 바로 이 성산시형 재건축 이슈가 크게 작용할 수가 있겠는데 망원동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주 수요 등등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초대형 공원화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앞에 한강 공원까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한강이나 수세권과 숲세권의 프리미엄 우리가 어디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주거를 선택할 때 이런 요소들이 내 집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이유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고, 교통편, DMC역과 그리고 마포구청역, 망원역, 합정역 등등을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 전역 또는 경기권으로 이동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노선들을 갖추고 있고요. 자, 그리고 주변의 대학교 학군들 그리고 상암동 DMC 필두로 해서 마곡이나 쥐벨리, 여의도, 공덕, 용산 등등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 워낙에 뛰어나고요. 자, 그리고 마포구도 2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인 그런 바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산시형 아파트 총 5,000세대에 다다를 정도로 초대형 단지가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이 된다면 지금의 가격대보다도 훨씬 더 웃도는 금액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물론 이주 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이주 수요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변의 새 아파트의 가격대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따라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망원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세들 충분한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공세권 아파트가 제가 뜬다라고 말씀드렸죠. 청약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주거 환경을 선택할 때도 공세권 또는 숲세권이 주는 의미가 1, 2위를 다툴 정도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망원동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상수동 라인들에도 또 초대형 공원화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월드컵 대교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서부 간선도로망과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남부권으로 이동성 상당히 좋고 서부 광역철도 라인들도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교통망에 대한 호재들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쇼핑몰, 롯데 쇼핑몰 자체가 앞으로 상암동 인근에 조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족했었던 인프라가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써 앞으로의 이런 쇼핑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들의 상승이 뚜렷하게 볼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지역들 7억 1,500에서 7억 3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세 안고 투자해 보신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면 전세 안고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략 한 3억 3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보증금 1억 원에 약 150에서 160 정도의 수익률 가져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세미나 서울시 재개발 그리고 이런 지역들의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들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매주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1대1 무료 상담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선착순입니다. 02-2638-395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내용 담아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제가 항상 준비를 할 때는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정말 고심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시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2022년도 시장들 한번 전망을 예측해 보시면서 정말 내가 부동산 하기 정말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의 위치에서 다시금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또는 가지고 있는 매물들 매도를 하셔야 되겠냐 고민이 되신다면 주저없이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